외국인 근로자 초청 E7 특정활동 취업비자는 바로 이렇게 받습니다. 지금부터 외국인이 E7 취업비자를 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부 출입국사무소에서 E7 기업관리자 사증발급 인정 허가를 받았습니다. 지난 9월 초에 접수했는데 실태조사부터 허가까지 약 2개월 10일 만에 비자가 발급되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보다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고 농촌의 경우 E7 완 전문직 비자를 받기가 매우 어려운데 다행스럽게도 비자 허가를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농촌 근로자들은 대부분 E9 비전문 취업 근로자 또는 E8 계절 근로자 비자로 입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번과 같이 관리자 자격으로 E7 완 전문직 비자를 허가받는 사례는 매우 드문 경우에 속합니다. E7 특정활동비자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7 특정활동비자 E7 특정활동비자란 법무부 장관이 국가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 인력 도입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정한 분야, 도입 직종에서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E7 비자 도입 직종의 유형은 크게 관리 전문 직종 E7-1, 준전문 직종 E7-2, 일반 기능 E7-3, 숙련 기능 인력 E7-4 비자 등 4가지로 구분됩니다. 이번에 허가받은 비자는 E7-1 비자입니다. E7-1 비자는 배우자를 동반 비자, F3 비자로 함께 초청할 수 있는데 이번 사례에서는 부부가 함께 비자를 받아 입국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남부행정사사무소 김은수 행정사입니다. 요즘 들어서 특히 외국인 전문 인력 채용 비자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외국인 채용 비자 중에서 E7 특정활동 비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 외국인 전문 인력이 신청할 수 있는 취업 비자는 E1 비자, 교수부터 E10 선원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 중에서 E7 특정활동 비자는 무엇일까요? E7 해외 전문 인력 채용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E7 비자는 법무부 장관이 정한 특정 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대상자만 신청 가능한 자격입니다. E7 특정활동 비자는 해외 전문 인력 채용을 위한 비자로서 대한민국 공기관 또는 사기관 등과 고용계약,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현재 87개 직종에 해당하는 직업 활동에만 비자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E7 해외 외국인 전문 인력 채용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출입국관리법에 의하면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유효한 여건과 입국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비자란 입국허가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증이라고도 합니다. 비자는 체류기간 90일을 기준으로 단기비자 90일 이하, 장기비자 91일 이상으로 구분되며 취업비자도 단기 취업비자와 장기 취업비자로 구분됩니다. 취업의 종류에 따라 국내에서 사전에 비자 허가를 받아 입국하는 경우가 있고 국내에서 체류 자격 변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7 해외 전문 인력 채용을 위한 조건, 국민 대체성, 상호주의, 비자 허가에서 기준이 되는 것은 국위구선, 국민 대체성, 상호주의 원칙입니다. 국민을 고용해도 되는 분야에는 원칙적으로 외국인 고용이 제한됩니다. 그래서 국민 대체성이 인정되는 외국인 취업 비자인 E7 비자를 신청하려면 기본적인 학력 요건과 자격 요건 및 경력 요건을 요구합니다. 학위가 조건이 안 될 경우에는 1년 또는 5년 또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특별한 경우 반드시 학력을 갖춰야만 E7 비자를 발급해 주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고소득 우수인재, 부처 추천 우수인재 등 특별 요건이 있습니다. E7 사증발급 인정 허가 후 입국, 사증발급 인정 신청서, 만약 해외 전문 인력이 외국에 있을 경우에는 한국에서 법무부로부터 비자 발급 허가를 미리 받은 후 해외에 있는 한국 영사관에 비자를 신청하여 입국해야 합니다. 만약 전문 인력이 국내에 있을 경우에는 체류 자격 변경을 통하여 변경할 수 있는데 국가에 따라서는 국내에서 체류 자격 변경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종에 따라서는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심사 기간이 더 길어집니다. 체류 기간, 외국인 등록 신청, 단기 취업 비자의 경우 90일 이내에 체류 가능한 비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국해야 합니다. 반면에 E7 비자의 경우 장기 비자인데 일반적으로 1년 체류 기간을 주고 비자 만기 전에 연장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계속 연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E7 비자 연장 심사를
매우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납세증명서는 물론 소득증빙 자료까지 요구하고 있는데 불법 취업을 한 경우 제재가 따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91일 이상 체류하는 E7 장기비자의 경우 90일 이내에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하며 그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E7 특정활동비자 발급 시 주의할 점. E7 특정활동비자를 받으려면 국민 고용 조건 및 기본적인 자격 요건 외에도 근로기준법에 맞춰 근로계약서 작성을 잘 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도 준수해야 하며 전문 직종의 경우 국민 GNI의 80% 이상의 임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저임금 목적, 외국인 고용을 막자는 취지입니다. 다만 중소기업 확인서 등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에는 GNI의 70% 이상만 지불해도 됩니다. E7 특정활동비자는 다른 체류 자격에 비하여 주의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 초청회사에서는 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초청해야 하며 기존 직원들과의 임금 격차로 인해 회사원들 사이에 불협화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도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법무부 허가 없이 초청회사 외의 다른 곳에서 일을 한 것이 적발될 경우 벌금을 물게 되는 것은 물론 비자 연장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에게 E7 특정활동비자가 발급된 이후에 변동 사항이 생기면 15일 이내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 변동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1년에 E7 특정활동비자를 발급하는 절차를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분들은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행정사와 같은 비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채용은 비자 발급 외에도 비자 연장, 근로자의 근무지 이탈, 체류 자격 변경, 출입국사 범심사, 가족 초청, 거래처와의 프로젝트, 조직의 팀워크 등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이 있으므로 처음부터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서울출입국 외국인청 앞에서 외국인 비자, 외국인 고용 상담 등을 전문으로 하는 서울남부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은수 행정사입니다. E7 특정활동비자에 대하여 도움을 요청하시면 신속, 정확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취업비자 외에도 외국인 비자 전반에 대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남부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외국인 비자, 외국인 근로자 초청과 관련하여 이미 수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비자 및 외국인 근로자 초청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서울남부행정사 사무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